안녕하세요. ISMS-P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개인정보 생명주기 한 장으로 설명드리는 이 영상 굉장히 히트를 쳤죠. 2022년 법령 개정 부분을 반영해서 ISMS-P 인증기준 부분을 반영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사실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수정모기, 앙공, 참책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집 제한의 원칙, 색깔도 맞췄습니다. 여기 수집, 정보 정확성, 안전성 확보 이쪽 보유나 이용에서 목적 명확화 부분, 그리고 이용 제한, 그리고 안전성 확보, 처리 방침 공개 정보주체 참여는 정보주체 권리 보호 색깔 맞췄습니다. 책임도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먼저 수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 이 순서대로 되죠.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먼저 정보 주체가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수기건 어떤 전화라든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 부분을 동의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수집이 될 때 필수나 이냐 선택이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 이게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죠. 311 최소 수집 원칙이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동의를 받는 부분이 이제 3.1.2가 되겠죠. 3.1.3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동의에 의해서는 안 되죠. 참고로 도움을 하나 더하면 3.1.2 수집 동의에서 목항기거, 목항기 이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거부권 이런 부분 알고 있어야죠. 3.1.3 주민등록번호 이 부분은 법급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급박한 이익, 보호위원회 고시 이런 걸로 가능하죠.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거 두 개는 묶어서 3.1.4겠죠. 그래서 민감정보는 노사정유, 번건성, 특인 이 부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사상,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이런 거죠. 그리고 유전정보, 범죄 경력, 그리고 건강, 성생활, 그리고 이런 바이오 정보, 특징 정보, 인종이나 민족 정보 알고 계셔야죠. 고유식별 정보, 주여 운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런 것들은 이제 별이 나왔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1.5 이 부분은 간접수집 보호조치죠. 그래서 간접수집 보호조치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접수집은 동의를 받고 하는 거고, 간접수집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죠. 그래서 간접수집은 요대 이렇게 나왔는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죠. 정보주체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안에 고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 5만 명의 고유식별 정보, 민감 정보, 100만 명의 개인정보 보유한 처리자죠. 이럴 때는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 차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3, 사시방 이 부분은 3일 안에 출목정 이 부분을 알려야죠. 수집 출처,
목적, 정지 요구권.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거고, 알린 사실, 알린 시기, 알린 방법을 보관을 해야 합니다.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연 2회, 제공 동의받는 날부터 연 1회, 이 부분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뒤쪽에 두음 정리 노트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1.6 이 부분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에 관한 부분이죠. 3.1.6 그래서 보통 CCTV나 IP 카메라죠.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비치는 경우, 전송이 되는 경우 녹음 기능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죠. 법적 요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해서 누구든지 설치하면 안 되죠. 범법 시 교단, 이거 범죄 예방, 법령, 시설 안정, 교통정보, 교통단속 이럴 때 설치가 가능하고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는 설치 근거 및 목적, 대수, 위치, 관리 책임자, 촬영 시간, 확인 방법 및 장소, 열람 요구 등 조치, 영상 정보 보호 이렇게 설책, 찰방장, 열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공공기관은 설문조사, 설문, 여론조사, 설명회, 설문, 여론조사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이제 의무로 목장 시범 관리 이 부분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시간,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위탁받은 자 명칭 연락처 이 부분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안내판 설치 예외죠. 군중보, 그래서 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국가 보안시설 여기는 설치가 예외된다. 3.1.7이 이제 홍보 마케팅이죠.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50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영리 목적의 광고 기본적으로 전송이 제한된다. 옵트인이죠. 동의를 받는 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죠. 여기 거육 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전거래 6개월 그리고 전화 방문 판매 업자 여기는 이제 출처를 고지한 다음에 정보 주체 이용자 동의 없이 광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이제 보내면 안 되죠. 동의를 했을 때만 보내야 되고요. 전자우편은 예외이죠. 그리고 광고성 정보 전송 수신 동의는 2년마다 재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 현황 관리 그 부분이죠. 그래서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 조치 거기서 3.2.1 개인정보 현황 관리죠. 현황 관리 항복은 목방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흐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은 목방기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량, 처리 근거,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이 부분을 개인정보 파일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현황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이렇게 기록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파일은 아까 여기 나왔던 항복은 목방기, 현은느 그리고 보호위원회에 60일 이내 영향평가서가 나온 이후에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죠. 예외가 있는데 국범조 내비 통한 열임금 해서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 형, 감호, 교정, 보호처분, 출입국 관리, 조세범 처벌, 내부적 업무, 비밀, 통계법, 국가안전보장, 안녕과 안녕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회성 행사, 금융 업무는 예외이다.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피하죠. 피하 의문, 고민 50연 100개. 이 부분은 5만 명의 고위식별 정보, 민감 정보, 50만 명의 연계 개인정보, 100만 명의 개인정보. 이 부분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2.2 개인정보 품질 보장이죠. 이게 자꾸 초기화가 되네요. 3.2.2인데 안전조치를 해야죠. 접근 통제, 암호화, 백신, 단말이나 서버의 백신, 그리고 백업 복구, 이렇게 해서 위변조가 되지 않도록 품질을 보장해야 되죠. 그리고 이용자가 개인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방법을 제공해야죠. 그래서 개인정보 변경, 그리고 처리 방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력 관리 하는 부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2.3 표시 제한 보호 조치. 일반적으로 마스킹이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기준을 해야 된다. 출력물은 보호 조치. 이 종이 출력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비식별화. 이게 이제 가명화가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가총 삭범마 해서 가명 처리, 그 다음에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마스킹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삭통 어떻게 했죠? 삭통일, 암무기 이게 이제 인지기준이 바뀌어서 가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통일, 암무기가 뭐냐면 삭제 기술, 통계 도구, 일반화 기술, 암호화, 무작위화 기술, 기타 기술이고요. KLT는 K익명성, L 다양성, T 근접성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이게 3.2.4입니다. 접근 권한 안드로이드 6.0 미만 같은 경우는 필수 접근 권한만 사용이 해야 되죠. 그리고 선택 같은 경우 앱에서 구현하고요. 안드로이드 6.0 이상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필수나 선택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유형에는 이용자 저장하는 정보, 자동 저장하는 정보, 단말 장치 고유식별 정보, 입출력 기능 이런 것들을 접근 권한을 동의를 받아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 동의를 받는 게 이제 목적 내이죠, 사실. 그래서 미동의할 때는 소조 범법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조 범법형이 이제 공공기관 소관 업무 여기서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거죠. 그리고 조약이나 범죄 수사, 공소, 그리고 법원 재판이나 형 및 감호, 보호 처분 이게 3.2.5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제공이죠. 이제 보유 이용했잖아요. 제공 쪽 여기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게 3.3.1이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 제공할 때 기본적으로 별도 동의를 받고 그리고 법 공급 법률에 규정이 있다거나 공공기관 소관 업무 그리고 이제 급박한 경우 이럴 때 이제 목항 기거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목적, 항목, 기간, 거부권, 제공받는 자 이런 것들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3.2겠죠. 3.3.2가 위탁 부분입니다.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 주체 고지. 그래서 이제 위탁 시 동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이런 조항이 없어졌죠. 이제 수탁자한테 가는 거죠, 개인정보가.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만 하면 되죠. 여기 보시면 위, 불, 홍통 이렇게 되는데요. 위탁 동의는 불필요. 홍통은 홍보 마케팅 위탁 시에는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서 재위탁 관련된 부분 이거는 요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증기준에서 그것도 알고 계시고요.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이죠. 그래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개인정보가 가는 거죠. 통지죠. 동의받을 필요가 없고요. 도통수면 양도자가 통지하면 양수자도 통지해야 하는데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 국외이전 관련된 부분 3.3.4죠. 그래서 국외이전 같은 경우 제3자 제공이랑 사실 마찬가지죠. 여기에도 제3자 제공, 처리, 위탁, 보관, 이런 것들, 취급 위탁, 보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외이전에서 제3자 제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를 거쳐야 되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도 동의를 거쳐야죠. 그때 이제 고지하는 게 목한기거자.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여기랑.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같은 경우는 한국 일방 성 묵기. 그래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 일시, 이전 방법, 개인정보 이전받는 자 성명, 개인정보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보유 이용 기간 이 부분을 고지한 다음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3자 제공은 동의를 받고요. 이제 위탁 관련된 국외이전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4죠. 3.4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3.4.1 이게 개인정보 파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하고요.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소각, 파쇄, 디가우저, 와이핑, 로우 레벨 포맷. 그래서 속파디, 와로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죠. 파기 기록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3.4.2 처리 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죠. 그래서 최소 항목 연결값 놔두고 최소 기간으로 하는 거죠. 보유 기간 초과하지 않게 분리 DB를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분리 DB 접근 권한을 최소화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3.4.3 휴면 이용자 관리죠. 장기 미접속 기본적으로 1년인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2년, 3년 탈퇴 시까지 할 수 있죠. 통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11개월 이럴 때 이용자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통지 항목이 4만 항입니다. 그래서 만료되는 사실 그리고 만료일 그리고 개인정보 항목 이 부분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이죠. 3.5 3.5가 정보주체 권리 보호죠. 이 중에서 3.5.1 개인정보 처리 방침 투명성 관련된 거죠. 처리 방침을 공개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목기 상위권 책자항 항파 변 임의 구제사항 구열령인데요. 그래서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 권리 의무 행사, 그리고 보호 책임자,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 쿠키죠.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항목, 파기 절차, 처리 방침 변경에 관한 부분 필수고요. 구열령은 권익 침해, 구제 방법, 열람, 청구 부서, 그리고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이미 기재 사항입니다. 해당되면 이제 기재해야죠. 면제,
공공기관 비범형 안내조 출관. 그래서 비밀, 범죄 수사, 형 집행, 국가안전, 공공기관 내부적 업무, 조세, 처벌법, 출입국 관리, 통계법이죠. 그 다음에 3.5.2 정보주체 권리 보장. 열람 요구할 때는 10근무일, 10일 내에 대응을 해야 된다. 열람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 사유를 통지를 해야죠. 거절할 때 법이 보관법 조성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법률, 생명, 신체, 이익, 부당, 침해, 그리고 보상금, 급부금, 감사, 조사, 조세 부과, 징수, 성적평가, 시험 자격, 심사. 이럴 때는 열람을 거절할 수가 있고요. 정정 삭제 요구도 마찬가지로 처리 정지도 10일이죠. 거절이 법익의 소. 그래서 법률, 생명, 신체, 이익, 부당침해, 계약이행, 공공기관, 소관 업무 이렇게 거절 사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용내역 통지 3.5.3이죠. 일단 이용내역 통지 의무, 대상, 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0일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그리고 직전 3개년도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1년에 이렇게 주기로 통지를 해야 되죠. 통지 항목이 목항, 자목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집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이렇게 해서 지금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즉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대한 두음, 그리고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뒤쪽에는 두음 내용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공개 고지 통지 매트릭스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공개, 그냥 처리 방침의 공개에서 안내만 하면 된다. 이 고지랑 동의는 거의 같이 가는데 사전 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받는 부분, 통지는 사후 통지. 개인정보 수집 같은 경우는 처리 방침의 공개도 하고 동의받기 전에 이렇게 고지도 하고 열람 요구 시에 10일. 주민등록번호는 동의에 의해서 수집이 불가한 부분,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 이 부분도 동의에 의해서 별도 동의 가능하죠. 민감 정보도 가능하고요. 간접 수집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홍보 시에는 통지하는 부분 있고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 통지하는 부분, 정보주체 요구 시 3일. 홍보 시에는 별도 동의를 하면 간접 수집 후에 되겠죠. 통지는 연 1회,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안내판 운영관리 방침, 고지나 동의를 할 수가 없죠. 특정한 상황이죠. 열람 요구 시 마찬가지로 개인 영상정보 열람 10일, 홍보 마케팅, 정보통신망법 50조 있죠. 처리 방침 공개, 고지, 2년 재동의하는 부분, 만약에 재동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연장이 되죠. 통지는 연 1회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이용 내역 통지에 가름이 되는 거죠. 제3자 제공 마찬가지로 별도 동의하면은 된다. 위탁은 뭐 고지나 동의 절차는 필요가 없죠. 하지만 홍보 마케팅 관련돼서는 고지가 가능하다는 거. 영업 양수도 도통수면이죠. 처리 방침 공개 필요 없고 고지 이렇게 되는데요. 통지를 하는 거죠. 사실 도통수면. 양도자 통지하면 양수자는 해야 되는데 면제, 동의가 불필요하고요. 국외이전 같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는 제3자 제공만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고요. 개보법 특례 조항은 국외이전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위탁 이럴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개, 고지, 통지, 매트릭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는데 굉장히 고생이 사실 많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